사건의 시작은 그녀 희주를 알게 되고서부터였습니다. 동강은 좀 화장실에 쏙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건 제가 그녀는 변화 없는 나의 일상 속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나의 젊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정을 등한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내와 딸에게 비밀이 생겼다는 것뿐이었죠. 우리의 만남은 남의 눈을 피해 은밀히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기관의 간부 직원이었던 나로서는 그 미래가 아슬아슬한 줄타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많이 마셨습니다. 대복 인사를 앞두고 그 강박관념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줄곧 무엇인가 쫓기며 허겁지겁 살아온 나에 대한 환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피해자의 남동생이 검찰총장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의해 재수사 명령이 우리 수사반에 내려왔습니다. 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기엔 몇 가지 의문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누나가 무엇을 하든 여자였든 간에 엄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왜 죽었는지도 해명이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누난 이 사회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확연하게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던 피해자가 새벽 2시에 서울 외곽지대 인가도 없는 도로상에 왜 쓰러져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이 피해자 남동생의 의문점이었습니다. (26세) 김희준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사고의 피해자는 과천에 사는 35세 소영근,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긴 가로등도 없는 곳입니다. 길 위에 뭐가 허옇게 보였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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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냈을 때 상태는 체온 말입니다.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손쓸 여지도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이 사후 얼마 동안은 체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잔 싸늘했어요.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죠. 엄마! 미희 너 거기서 뭐하니? 이상한데? 아빠 참 멀쩡해. 누가 차 사고 났다죠? 그럼 어디서 그렇게 다치신 거야? 술 취하셔갖고 누구하고 다 드셨나 보지. 참, 아빠가 누구랑 주먹 다툼을 했단 말이야? 아이고 하여튼. 복병은 도처에 있었습니다. 식구들의 관찰력이 그렇게 예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 어머.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괜찮아. 그 몸으로 어떻게 차를 끌고 들어오셨어요? 어젠 괜찮았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왜 전화 한 통 안 주셨어요? 괜히 놀라게 할 것 같았어. 엄마! 아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좀 찍어보셔야겠어요. 그 브로치는 해외 출장길에 로마에서 산 겁니다. 2개를 사왔는데 하나는 아내에게 주었고 이 사인은 타박성 충격으로 나왔습니다.
안면두부 찰과상, 왼쪽 눈골 5개가 골절, 그리고 심낭 및 심장 파열입니다. 그래서 뭐가 의심이 간다는 건가? 단순 교통사고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사고 차량의 유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는 유리 파편이 박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식 보고서엔 말이야, 용의 차량의 타이어와 자외선 사진에 의해서 촬영한 타이어 흔적을 대조한 바 타이어 측면의 모양과 피해자 왼쪽 상반신의 타이어 흔적이 일치하여 이 동정 동형의 타이어로 여부한 것이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죽어 있는 사람을 그 차가 다시 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죽은 사람을 교통사고가 유장하기 위해 길에 버려졌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 피해자 혈액에서 말이야 0.23%의 알코올이 검출됐어. 이 상당히 만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야. 그리고 말이죠, 그 피해자의 그 사고 현장하고 그 피해자 집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리 앉으세요. 희주 어제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나왔어요? 글쎄요. 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있었겠죠. 희주 꽤 인기 많았던 애거였거든요. 어제 누구를 만나러 간지 혹 모르시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무슨 단골 손님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낮에 되게 따로 만나요. 그리고 희주는 서초동에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아요. 그러니 뭐 누구 전화를 받고 나갔는지 모르겠죠. 전화예요. 김주임이에요. 몸이 편찮으셔서 출근 못하셨다겠어요. 여보세요? 아니? 내일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저 결제서는 내 책상 위에 있으니까 실장님 결제 받고 여보, 나 아직 그 신문 안 봤어. 네. 여보, 나 차 한 잔만 줘요. 어머나, 이 브로치 너무 예뻐요. 희주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로마에서 60만 리나나 준 거야. 아니 어디서 누가 하고 마셨는데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밤새도록 한 잠 못 자고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하셨어요? 많이 취했었나 봐. 정신이 들어보니까 여관이야.
내가 새벽 3시쯤 엉망이 되어 들어왔대. 이 윤 사장하고 3차 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아내는 뭔가 낌새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육감으로 다른 여자의 최치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참, 아까 그 몇 학년이라고 그랬지? 3학년이요. 그저 누나하고는 이 따로 떨어져 살았는가? 전 학교 앞에서 자취했습니다. 왜? 아니, 그 왜 이제 따로 떨어져 살았냐고. 그게 편했으니까요. 이 누나가 이 어디에 나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 대강은요? 그럼 누나가 학비를 대겠구만. 아니요.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내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시골에요. 과수원하십니다. 그럼 누나가 이 돈 때문에 그런 데 나간 게 아니구만. 돈도 필요했겠죠. 이 누나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좋아했습니다. 다만 사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직업이니까. 테니스를 했나? 이거 꽤 감나가 보이는 건데. 두 개의 테니스 라켓. 그것은 누군가 테니스 상대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아파트 주변의 테니스장에선 이 피해자 김희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김희주 씨의 테니스 상대는 분명히 남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6세 미모의 룸사롱 호스테스와 이 테니스를 즐겼던 남자. 그는 어떤 사람일까? 이 피해자의 남동생 김준영의 의문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누난 몸에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지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따로 핸드백 같은 걸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는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 누군가가 집어갈 수도 있어. 한쪽 구두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순경. 네. 이거 피해자 수첩에 적혀 있는 그 전화번호인데 그 피해자와의 관계, 이 직업을 좀 알아봐줘. 근데 모른다고 발뺌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 여자 수첩에 왜 적혀 있는가 그걸 좀 물어봐. 저 그리고 반장님, 그건 말입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좀 취했던 것뿐이야. 술김에 누구하고 한바탕 했는지도 모르고. 차 사고 나는구요. 차 사고? 차 유리를 바꿔 끼웠는데도요. 유리? 납세 필증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새 유리를 바꿔 끼웠기 때문이에요. 차는 온통 유리 조각뿐이에요. 당신 대단하구만. 사실 차 사고를 내서 가로수를 들이받았어. 당신 놀랄까봐 적당히 둘러댔던 거야. 옆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운전석 옆에 시트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건 말이야. 내 머리에서 떨어진 걸 거야 아마. 그 여자 수첩에 그 메모되어 있는 남자만 10여 명인데요. 그 남자들 그 알리바이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피해자 몸에 박힌 유리 파편을 지금 분석 중에 있다고. 이 차종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2번 죽었어. 예? 피해자는 차 밖에서 죽은 게 아니라 차 안에서 죽은 것 같아. 아내의 관찰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차 유리에 붙어있던 납세 필장. 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차선 위반입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실까요? 오징어, 땅콩, 사과, 국수. 그 피해자 위에서 소화되지 않는 채 검출된 음식물입니다. 이 피해자가 술 마실 때 그 안주다 먹은 음식물이란 말이지? 네. 이게 피해자는 그 술과 그 음식물을 먹은 후에 1시간 정도 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실로 유추해 보면은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차로 40-50분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이 술을 마셨을 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건 좀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이죠. 속옷의 염분 함유량이 높았다는 것은 그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밤에 땀을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거. 안녕하세요. 저 김희주 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이, 그건 넘기짚지 마십시오. 속옷이 젖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보링이나 탁구 같은 그런 실내 운동일 수도 있지만요. 피해자는 뭐 그쪽 방면에는 취미가 없었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한 가지뿐입니다. 나이트클럽이나 디스코 클럽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겁니다. 속옷이 땀에 흠씬 젖을 정도로 말이에요. 사고 현장에서 1시간 거리의 나이트클럽이라면은 영동 쪽이 되겠구만. 네, 그렇죠. 뭐 하고 있어? 빨리 나가서 알아봐야지. 네, 다녀오겠습니다. 저 반장님, 저희 그런 술집 종업원들은요, 이 오후가 돼야 출근을 합니다. 그런가? 저 다들 모른다고 발뺌하는데요.
그 수첩의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대개가 사업하는 사람들이고요. 공직자도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여보, 저 지금 공항에 갔다 오는 거야. 우리 실장 오늘 해외 출장 간다고 깜빡했지 뭐야. 김희주가 누구예요? 모른다고 하실 건가요? 무슨 소리야? 아실 텐데요. 난 그런 사람 몰라. 정말 놀랐습니다. 아내 입에서 혜주의 이름이 튀어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이상한 내색을 하지 않았던 아내입니다. 어떻게 알아낸 걸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는 희주한테 준 것인데. 차 안에 그 브로치가 떨어져 있더군요. 희주라는 아이한테 준 거겠죠. 낭대짓지 마라! 난 그런 이름 기억에도 없어. 그 이름을 여러 번 불렀어요. 자면서 말이에요. 뭐야? 잠꼬대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것이라면 적당히 둘러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저 그게 아니라. 그만둬요. 그 여자애 어젯밤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신문기사도 읽었어요. 당신이 아까 읽은 그 신문에서요. 당신? 콜롬보 뺨치가 그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보! 언제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있었어요. 당신이 차 사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당신이 차 사고 난 거를 집안 식구들한테도 숨기려고 그랬어요. 운전석 옆 시트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 의자한테 브로치가 놓여져 있었어요. 당신은 밤새도록 전화 한 번 없이 10시간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를 말끔하게 고쳐가지고 돌았어요. 왜 차를 그렇게 서둘러서 고쳐야 했죠? 그리고 나한테 선물했던 거고 똑같은 브로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솔직히 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빌면 아내도 어쩔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박근철입니다. 누구십니까? 누구? 희주의 동생? 아빠랑 만나기로 전화 약속했었다고.
아까 전화드렸던 난 모른다고 했을 텐데.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우린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어. 저한테 학생증을 보여줬어요. 의대생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아주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죠. 저 학생, 그래 좀 하지. 얘기해봐요. 이름은 김희주. 나이는 26세. 룸사롱에 나갔습니다. 누나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 누나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한 겁니다. 자네 누나가 누군지 난 모른다고 했잖아. 매달 누나한테 온라인 송금을 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 박근철 씨가 선생님 아닙니까? 동명이인이겠지. 난 몰라. 누나의 전화 수첩에도 그 이름은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출근하시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글쎄 난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 어제 새벽 2시경 집에 계셨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제 새벽 2시에는 집에 계셨었는데. 저 학생은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렇다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넌 앉아있어. 유리 파편이 온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누나 옆자리에 싣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숨졌을 겁니다. 어쩌면 미처 숨이 끊어지지 않는 위급한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헌데 그 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누나를 병원으로 싣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과실에 따른 보상금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고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일 테죠. 늦은 시간에 그런 여자를 옆자리에 싣고 다녔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겠죠. 거기까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너무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부러 길바닥에 누나를 내던져버렸습니다. 다른 차에 깔려버리면 모든 혐의는 딴 사람한테 돌아가게 될 테니까요. 난 보상금 따윈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누나의 목숨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그 비정한 인간을 세상에 공개하고픈 생각뿐입니다. 경찰에서 찾아주겠죠. 경찰에서는 이미 그 차의 차종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엄마, 왜 아빠가 집에 계셨다 그랬어? 그 사건과 아빠가 무슨...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 그래. 그것이 사실이야. 설마 아빠가... 술에 취했었어. 너무 많이 마셨어. 정신이 들어보니까 힘이 죽어 있었어. 다음 일을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했어. 정말 끔찍했어. 모든 것이
무엇보다도 술집 여자가 옆에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밝혀지므로 공직자로서의 나를 그쳤 버렸습니까? 이혼해 주고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누군가가 나한테 속삭일 것 같았어. 내가 살기는 한 가지뿐이야. 그 여자를 버려 함께 있던 걸 알고 있는 사람을 아무도 없게 해야 돼. 이 열기라도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나는 한 번의 실수. 내가 미치다니까.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그 여자를 만났어요? 처음 만난 것이 작년 가을이었어. 거리 저 사람이 술을 샀는데 이를테면 미인계였지. 남자는 그런 유혹에 약한 거야. 누구라도. 내가 수술했을 때예요. 나는 병원에서 생사를 가름하고 있는데 당신은 딸 같은 아이를 데리고 사람이 죽었어요. 아빠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여자의 직업이 무엇이었든 간에 젊은 여자였어요. 가족도 있고요. 근데 기껏하게 버리다니요. 또다시 다른 사람처럼 취업돼요. 아빠 그 여자를 2번 죽인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비열해요. 악랄해요. 파렴치해요. 달리 방법이 없었어. 나나 우리 집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었어. 그 사실이 알려지면 난 끝이. 20년 동안 공들여온 모든 것이 끝나는. 유족들한테 달리 보상할 길이 있을 거야. 익명이라도. 당신을 하늘처럼 믿어왔어요. 이젠 전처럼 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탈없이 넘어간다고 해도 나는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완벽한 여자였나? 여보, 날 좀 도와줘. 당신 도움이 필요해, 여보. 여보, 내가 좀 들어봐. 여보, 내가 좀 들어봐, 여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날로 내 발로 걸어가서 경찰에 자수하란 말이야. 직장에 사표로도 낼 거. 내고라도 국장이 되는데. 오래 기다렸는데 근데.
네. 실례하겠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들어가서 말씀드리죠.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버틸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보십시오. 예. 앉으시죠.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주 씨 아시죠? 예. 그 여자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 김희주 씨가 죽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 예. 오늘 신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김희주 씨 몸이 박힌 파편으로 저희들은 사고를 낸 차의 차종을 알아냈습니다. 이 사체 부검 결과 이 피해자는 사고 직전에 이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옷에 밴 그 염분의 양을 봐서 이 땀을 많이 흘렸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의 구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핸드백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영동에 있는 나이트클럽과 디스코 클럽의 피해자의 사진을 돌렸더니 마침 한 집에 있는 종업원이 알아봤습니다. 피해자를. 사건 당일 밤 어떤 중년 남자와 새벽 1시까지 거기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온라인 통장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을 해준 사람 이름이 박근철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이 피해자 수첩에 이 박 선생님 직장 전화번호가 적혀 있던데요. 그리고 박 선생이 평소에 테니스를 좋아했다는 점, 그리고 김희주 씨 집에 있는 2개의 라켓, 그리고 박근철 씨 차와 그 유리 파편을 통해서 알아본 차종과 일치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차고에 있는 차, 박 선생님 차 맞죠? 예. 그 유리하고 범퍼를 새로 갈으셨더군요. 그리고 본넷 뒤에 도색도 새로 하셨고요. 원래는 바다칠을 해놨다가 색을 입혀야 하는데 페인트 칠을 그냥 하셨더군요. 그리고 그 조속 시트에서 루미놀 및 헤모그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항인 혈색소 혈청에 의한 그 침강 반응을 시험해 보면은 이 피해자 혈액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명할 수가 있겠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난 사실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나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고 나는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나의 꿈, 나의 야망은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렸습니다. 재판 결과 5년간의 자격정지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아내는 나의 잘못을 유예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혼을 했고 딸 미애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지난날 즐거웠던 추억, 그리고 나로 인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희주에 대한 가책뿐입니다. 한 번 실수, 그 한 번 실수로 내 인생은 어둠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